콘텐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기업 마케팅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보다 광고 효과가 좋다는 판단에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잡기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산업 2부 유호성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개념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히 인플루언서가 뭡니까? 네, 일단 이 사전적 정의를 좀 보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영향을 주는 사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SNS 채널을 개설하고 여기에 게시물을 올려 다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여러 사람들도 모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구매 패턴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다 보니 단순히 유명하다고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창의성, 전문성, 진정성을 갖추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을 인플루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기는 어렵지만 사실 누구나 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보고 또 궁금한 건 인플루언서가 되면 얼마나 버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뷰티 업계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가 3만 회 정도 꾸준히 나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라고 인정합니다. 네. 이 뷰티 제품의 주요 소비층인 대한민국에 사는 20, 30대 여성들이 300만 명쯤 되니까 이 3만 명이면 1% 정도는 이 해당 인플루언서 컨텐츠를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한 달에 20개 정도 컨텐츠를 찍어내는데 한두 개 정도는 브랜디드 컨텐츠, 그러니까 이 협찬을 받은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이 해당 영상 한 건당 10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이면 어림잡아 일반 직장인 연봉은 거뜬히 벌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또 수익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영상 조회수 수익, 외부 광고, 강연 등 다양한 부가 활동을 통해서 이 추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광고 효과가 좋다는 얘기로 또 해석이 될 텐데 유통업계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들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 김예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판매에 나선 건 유튜브 구독자 115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LF가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 아떼는 전속 모델을 쓰지 않고 이 인플루언서와 마케팅 협업에 나섰는데 결과는 소위 대박이었습니다. 방송 6분 만에 기록한 매출은 1억 원, 3초에 1개씩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떼에서는 올해 전략 방향을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고 마이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가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돌이라던가 연예인보다는 조금 더 소비자와 친근하게 공감하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감의 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화장품뿐 아니라 홈쇼핑 업계에서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능한 인플루언서들을 쇼 호스트로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재미 위주의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현대홈쇼핑은 유튜브 인기 캐릭터를 차용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실제 구매 고객 중 MZ세대 비중은 65%를 넘었고 온라인몰 유입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채널을 옮기면서 들어오는 재핑에 좀 의존했던 홈쇼핑도 이제는 직접 시청자에게 다가가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젊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실적인 재미 요소를 가미할 수 있어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제는 판매 제품보다 인플루언서 선정이 더 중요한 업무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유통업계가 인플루언서의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배경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팬덤 문화 확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구독자 간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옷 살 때나 신발 살 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을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참고해서 패션 컨텐츠나 브이로그나 뷰티 컨텐츠 하시는 분.
경기 불황 속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하는 것보다 광고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 마케팅 시장의 주연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천억 원에서 올해 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네, 이 인플루언서 생태계가 커지다 보니 이들을 전문적으로 뭐 관리해 주는 곳도 생겼다고 하던데 뭐 산업화가 좀 되는 분위기인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네, 이들을 이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이라고 부르는데요. 개인 채널들을 모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지금은 개념이 좀 확장되면서 인플루언서가 팔로워, 광고주 이 플랫폼들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등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팔로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같이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주나 사업자들과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시기인데요. 국내 MCN 시장 규모는 11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국 MCN 협회에 등록한 기업은 50곳에 달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인플루언서 생태계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처럼 이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세대 MCN 사업자 김은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휴먼 리소스는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갖고 가는 차별점이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저희의 지향점인데 다만 이제 관리하는 게 좀 더 시스템화가 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어요. 팔로워들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 혹은 광고주들과의 협업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으로의 본인의 활동의 확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동화하거나 기술 기반의 이제 시스템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